자, 먼저 그거부터 보세요. 446번. 뭐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걔가 이제 그 앞에 왼쪽, 오른쪽, 왼쪽이랑 위에 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막 그냥 그대 공식이나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x제곱의 요 계수가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붙어 있고 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거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요 앞에 요 계수 자리 있죠. 이 자리. 뭐야? 2차항 계수. 근데 이 2차항 계수가 얘가 그 유리수가 아닌 뭐 무리수 같은 게 나옵니다. 이 자리가 이제 그 무리수거나 이 자리가 허수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요럴 때.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무리수가 나왔을 때는 그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꾸시는 게 좋고,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허수로 잡혀 있을 때는 그 허수를 우선은 실수화 시켜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애들이 시험에서 당황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못 풀기도 하는데, 쌤이 보여줄게. 봐봐. 자, 루트 2 마이너스 1의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2의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가 되면서 이거를 풀어달라고 그랬거든. 계산해보라는 건데, 우선은 이 앞에가 이제 이렇게 무리수가 잡혀있을 때는 이거를 유리수로 바꾸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양면에 뭐를 곱해버리면 될까요? 그렇죠. 루트 2 플러스 1을 그냥 양면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를 곱하면 얼마가 돼버리고 1이니까 없어지고, 그죠? 1x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친구를 곱해야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 조언을 좀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인수분해라는 걸 할 때, 자 봐봐,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18 요런 애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원래가 인수분해를 해서 6, 3, 18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세월이 좀 지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너희가 맨 처음에 2차 방정식, 2차 그 인수분해 같은 거 배울 때, 이게 지금이야 보자마자 6, 3, 18이겠지만 맨 처음 배웠을 때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보기도 하고 여기다 붙여보기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다. 그러다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인수분해는 바로 보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항상 인수분해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크로스 곱을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인수분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된 애를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을 풀 때는 이 세모 자리는요, 이 세모 자리는 결과적으로 곱의 형태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곱의 모습일 때가 좋죠. 그러니까 얘가 이 18이라는 애가 3, 6, 18이냐, 2, 9, 18이냐, 1 곱하기 18이냐를 막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 세모 자리는 곱의 형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x 앞에 붙어있는 네모 자리는 곱의 형태가 아니라 합의 모습입니다. 더하기가 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특별히 막 곱셈 형태로 찢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그냥 더하기 다 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은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마치 이게 3, 6, 18도 있었지만 2, 9, 18도 있고 1 곱하기 18도 있었던 것처럼 그 중에 뭔지를 따져봐야 되거든. 자, 쌤 하는 거 봐. 이 문제 풀이 지금 본인 거 보면서 가셔도 괜찮아. 여기서 이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이 친구를 둘이 곱해버릴 거잖아. 여기는 고민하지 마. 여기는 그냥 이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이 3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해서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여기서 3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2루트 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야 되니까 아마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2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그만이라는 거야. 정리해버린 거지 그냥. 근데 문제는 여기야. 여기 이 친구를 얘랑 얘를 전개를 해버리면, 루트 2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은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백날 해봐야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돼. 얘가 2 플러스 루트 2에다가 1 곱해봤자 이렇게 S자 인수분해를 해봤자 둘이 더해서 이 친구를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언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인수분해로 가야 돼. 마지막 근해 공식을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루트 2랑 제를 곱해서 전개한 친구들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됐을 거야. 이거를 그냥 우선 써야 돼. 우선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을 먼저 이렇게 적어주고 이거랑 이게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시도를 했었어야 돼. 루트 2 곱하기 근데 딱 맞아 떨어지잖아 이게 지금. 그치? 이거 둘이 더해버리면은 여기가 1x가 되면서 x자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더하는 게 딱 맞구나 라고 하면서 근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안 쓰고 얘랑 얘를 전개해버린 친구들은 이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이 모습을 보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이제 이 x자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럼 여기서 마지막 초이스가 뭐겠니 얘들이? 보통 근해 공식이야. 근데 근해 공식을 쓰면 답이 나오기는 해. 근해 공식 쓴 사람 있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 오른쪽의 상수 자리의 모습은 그냥 곱의 형태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한번 시도를 해. 근데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먹히면 이 모습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거 곱하기 1로 처리할 때가 있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인수분해 성공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루트 2에다가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은 빵 이렇게 돼버리면서 두 근은 마이너스 루트 2거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죠? 이 두 개 중에서 뭐 큰 게 알파니까요. 이게 알파, 이게 베타인가 봐요. 아닌가? 알파가 작은 거다. 요게 알파, 이게 베타. 이렇게 보신 다음에 원하는 거를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를 잘 연습하셔야 됩니다. 최고창을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448번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이런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이 방정식의 그 한 근이 1-루트 2라고 합니다. 다른 근이 뭐죠? 1 플러스 루트 2 맞나요? 절대 아니죠, 그죠?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왜냐면은 이런 무리수 근에 관련해서 혈례근 들어가려면은 이 K가 무슨 수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유리수,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이 없죠. 얘는 그러면은 혈례근이 먹히지 않아요. 혈례 성질을 쓸 수가 없고요. 그럼 다른 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알파라고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근거계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근의 곱셈이 이거분의 이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우와 끝났구나. 얘랑 곱해버리면 두 근의 곱셈으로 갑니다. 근거계수로 가시면은 1-루트 2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알파를 곱하면 얘가 돼야 된다. 루트 2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근데 요거 루트 2로 묶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다. 1 마이너스 야 깔끔하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야 얘랑 똑같잖아 그치? 알파가 누구란 소리야? 루트 2란 소리야. 그래서 또 다른 근이 루트 2가 된 거지 뭐. 얘가 이제 루트 2가 된 거지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K 구하고 싶으니까 요거 두 개를 이제 근과 계수 두 근의 합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두 근의 합이 1 되네요. 그럼 근과 계수 관계에 따르면 마이너스 K인데 두 근의 합이 1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학교식 나오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려. 무조건 바꿔버린다 이거. 왜 아니냐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그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50번 보겠습니다. 별표치고 학교 내신에서 거의 다루는 문제인데요. 이게 뭐 애들 틀려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는 아니라서 하지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자 우선은 주시세요. K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항상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러면 근이라는 건 x의 값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는 있죠.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 들어가 그 방정식 적어놓긴 할게. 자, kx제곱에 마이너스 바로치고 a 더하기 1을 x에다가 마이너스 kb는 0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k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근을 마이너스 1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집어넣어. 여기다가 마일. 근은 원래 집어넣는 게 최우선이야. 그러면은 k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 버리면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뒤쪽에 마이너스 kb가 붙어 있어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아 얘가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누구로 묶어야 돼? 그렇지. k로 묶어서 요렇게 처리해서 이 모습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이 앞에 파트 얼마 돼야 되고요? 0 돼야 돼? 0도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k로 묶어버리면은 앞쪽에서 1k 여기서 마이너스 bk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k 없는 애들이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빵빵 돼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 값이 1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항등까지 물어봤네요. 그럼 잘 보세요. 두 개 나왔고요. 두 개 나왔고 그래서 이 방정식에 요거 b가 1이었지?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아, k 아직 뭔지 모르는 거다. 자, b가 1이었어. 그럼 잘 봐봐, 끝났어. 그러면 이 방정식이 k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데 a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주관권 사라지고 이거 사라지고 그 다음에 b가 1이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건 뭐 k로 묶어서 풀어버려도 되겠지만 1차항이 없잖아. 이거 두 근의 합이 얼마야? 0이지 0. 근데 한 근이 뭐였다고 지금? 마이너스 1이었지 뭐. 또 다른 건 누구겠어? 1. 그래서 다른 한 근은 1이다. C값은 1이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계속 그 근과 계수를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451번입니다. 자, 요런 2차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에 그 문제에서 한 근이 알파래요. 물어보는 거는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 제곱분의 1이 얼마인지를 물어봅니다. 얘들아, 근은 여기다가 반드시 뭐부터 하는 거고? A부터 하는 거야, 우선.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성립을 하는데 이런 애를 물어보죠. 야, 이거 여기다 무슨 작업을 해야지 되겠어? 양변을 알파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돼. 이 모습 받고 이런 거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전체 몇 승을 하고 한 얼마 빼야 돼?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식을 양변을 알파로 나눠야 돼. 그치? 나눠버리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따라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얼마인 걸 알게 돼? 1인 걸 알게 되니까 여기다가 홍당 빠뜨려서 계산만 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456번) 한번 보실까요? (456번이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만약에 루트 a를 전체를 제곱하면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a가 됩니다. 근데 이제 루트하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됩니다? 이건 절대값 a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기억하라는 게 외우라는 뜻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한 문제 날아갑니다. 대신해서. 그러니까 제곱이 안쪽에 들어있으면 절대값이고요. 제곱이 전체에 붙어있으면은 그냥 완벽하게 안에가 탈출합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맞는 공식이라서 언제든지 써먹으시면 되고 잊으면 안 된다 이건. 그래서 항상 그 절대값 만드는 게 이렇게 절대값을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게 루트 안에 x-1의 제곱이잖아요. 얘가 절대값에 붙이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플러스 6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앞쪽에 x제곱이 들어있는데 다음 친구 절대값 x 처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걸 풀면 되겠죠 이제? 근데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적어드려. 절대값의 성질. 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복습해 주길 바래. 자, 첫 번째. 절대값 x는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절대값이 없어진다. 두 번째. 절대값 안쪽에 마이너스는 없애버려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대값 1이 곱했을 때는 뭐 합치는 것도 문제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추가시켜드리면은 절대값 x 더하기 a라는 애가 있을 때 그 a가 밖으로 이렇게 탈출할 수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막 탈출하는 게 아니고 단 저 a가 무슨 수일 때만, 이게 정수일 때만 탈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딴 건 잘 모르겠지만 얘들아 이만큼은 좀 알고 사는 게 좋을 거야. 알았지? 이 정도는 절대값의 저 네 가지 기본 성질을 다 기억하시라는 거야. 그리고 잘 써먹어 보라는 거지. 그리고 근데 내가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꾸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연습을 해. 알았지?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꾸는 연습도 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이 문제를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면 위험하지 이 문제가. 왜냐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단 말이야. 근데 쌤이 한번 보여줄게. 자, 첫 번째 풀이. 그냥 가장 노멀이야, 노멀. 일반. 친구들이 다 아는 그 풀이. 자, 절대값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그러면은 절대값 안에 애가 0 되는 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얘가 0 되게 만들어주는 x값은 제로고요. 얘가 0 되게 만들어주는 x값은 얼마죠? 1이죠? 그럼 여기에 포인트를 두 개를 찍어서 보통 합니다. 두 개 찍어서 여기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세팅을 보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1번 구간, 2번 구간 이렇게 구간 3개를 나누셔가지고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동네. 0보다 왼쪽 동네. 그럼 여기서는 둘 다 음수인 거야.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당연히 음수죠. 여기선 그래서 음수 구간.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둘 다 달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도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6 가만히 있고 이 가만히 있었는데 너도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요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잘 보면은요 이 마이너스 x랑 이 마이너스 x는 없어지고 여기에 x제곱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요거 더하니까 7이거든. 7 3 넘겨서 빼버리면 4가 돼버리는 거지. 그럼 제곱해서 4가 나왔기 때문에 x가 2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음수만 체크할 수 있으므로 이 친구 버리시고 첫 번째 답은 마이너스 2. 그럼 두 번째 봐봐. 두 번째는 x가요 0을 넘어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동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이건 양수죠. 그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요거는 양수인데 뒤에 거는 양수인데 이 앞에 게 음수입니다. 그쵸? 1보단 작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거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6은 가만히 냅두시고 이것도 가만히 냅뒀는데 뒤에 거는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지금은 양수니까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적겠습니다.
x제곱 이 마이너스 x 넘어가 버리니까 플러스 2x가 만들어지고 3이 있었는데 이거 7이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럼 얘가 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면은 자 짝수 근해 공식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에다가 4를 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 동네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루트 5라는 애가 대략 2.5식갱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요거를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3점 얼마니까 안 되고요. 더해버리면은 1점 얼마니까 둘 다 안 되지 않아요? 이거는 둘 다 버리셔야 돼요. 해가 없는 구간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간으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동네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둘 다 양수죠. 둘 다 양수.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다 버리시면 돼요. 여기서 앞에 것도 절대값 무시하시고 튀어나오시면 되고 저 뒤에 친구도 절대값 버리고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x는 날려버려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 5가 됐거든 이거 2 넘겨버리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x제곱이 아마도 2가 되는 것 같아. 따라서 x는 뭐 루트 2가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이런 싸움 같은데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얘가 두 번째 답인 거지. 답이 저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서술형 풀이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두 번째를 봐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지워도 되겠지? 본인이 해보시고 구간 나눠서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첫 번째 풀이는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드렸는데 약간 구간 나눠서 진행한다. 구간 분류. 그리고 나온 답을 구간에 맞춰보는 거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근데 두 번째는 좀 장난을 한번 쳐보죠. 뭐 저거 다시 써볼게. 뭐 이거를 풀어달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 요거 마이너스 1 보이니 이거? 이거 정수지 정수. 이거 뽑아도 괜찮거든 이렇게. 뽑아버리면 얘가 절대값 x에다가 이렇게 뽑아도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플러스 6을 냅두시고 이쪽도 x제곱에 절대값 x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워지는 거 아니겠어? 맞지 맞지?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x제곱은 이거 5인가? 넘어가니까 뭐가 돼? 2가 돼. 야 아까 답이 이게 풀마 루트인데? 뭐 잘못 풀었냐 약간? 이거 풀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지? 잠깐만 뭐 잘못 쓴 거 있어? x제곱에 절대값 x 더하기 3이다.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게. 방정식을 뭐야? 앞에 거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고 뒤에 플러스 6이 붙어있고 x제곱이 있었고 절대값 x가 있었고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 푸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여기서 절대값의 계산 성질상 이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뽑아도 괜찮고 6 그대로 적어주시고 이거 x제곱 처리하시고 절대값 x 맞아? 얘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날려도 괜찮으니까 그러면은 x제곱이 얼마가 될 수 있냐면 이쪽이 5밖에 안 남았으니까 넘어가면 얼마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x는 루트 2거나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 뭐야 신기하네 이거. 잠깐만.
이게 뭐가 문제지? 야, 이거 잠깐만 좀 고려해보자. 문제가 좀 이상하다. 다음 거, 우선 다음 거 가볼게. 459번. 그럼 일단 펜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 그 다음에 459번입니다. 이게 그 가우스인데요. 가우스인데, 그 가우스가 뭔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가우스가 뭔지를 좀 우리가 재해석을 좀 하자. 원래 정확한 정의는 이겁니다. 이 가우스 x라는 거는 뭐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하거든. x를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넘지 않는 애들 중에서 그 가장 큰 정수를 부르면 된다. 이게 가우스의 정의인데, 근데 이렇게 기억하니까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러니까 가우스 x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x의 무슨 부분이다? 정수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훨씬 좋다. 똑같은 뜻이거든 저게.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게 정수 부분 구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우스 뭐 3.78 이거 해보라 그러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수직선에다가 한번 찍어보고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을 때 이 정도의 3.78이 있거든. 근데 얘를 넘지 말래. 그러니까 오른쪽 넘어가면 안 되고 얘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넘지 않는다는 건 작거나 같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요 라인 포함해서 왼쪽을 보셔라. 그러니까 요 동네를 들여다보시고 이 범위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골라달라는 거야. 누구니 지금? 3이지. 그래서 이 가우스 3.78은 그냥 어렵지 않게 3이야 3. 근데 요거 봐봐. 가우스 마이너스 3.78 이건 얼마니? 요건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수직선을 그렸을 때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3.78이 요 정도에 있어요. 여기를 넘으면 안 된대요. 여기를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얘까지 괜찮다는 얘기니까 요 핑크 나라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큰 정수를 불러야 되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그 정수 부분을 부르려고 해도 이 마이너스 3.78이라는 애가 정수 부분이 얼마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4거든 이게. 우리가 이 마이너스 3.78을 정수 소수로 구분을 했을 때 이거를 마이너스 3으로 부르면 절대로 안 돼. 왜냐면 이게 마3으로 끊어버리면 이 뒤에다가 마이너스 0.78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음의 소수는 원래 소수 부분으로 정의 내리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실수를 이렇게 정수 소수로 분류를 하려면 여기서 n이 만약에 정수 부분이라면 이 알파 소수 부분이라는 건 얼마부터 가능하냐면 0부터 가능하고 1 미만의 값을 소수로 정의한다고. 근데 이게 만약에 얘를 정수 부분으로 생각을 하려면 얘가 소수 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음의 소수라서 안 된단 말이야. 얘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음수라서 안 되니까 여기다가 1을 빼주고 여기다 1을 더해서 이 음의 소수를 양의 소수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4가 생겼지 앞쪽에. 근데 여기다 1을 더해주면은 얘가 0.22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고 소수 부분이 0.22였던 거야. 0.78 부르면 안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야. 이렇게. 근데 가우스를 붙여도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가우스 x라는 거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하지 말고 그냥 x의 무슨 부분이다? 정수 부분이라고 기억을 하면 돼. 알았지? 이게 제일 좋아. 이거 졸업할 때까지 이게 제일 잘 먹혀. 그러면 정수 부분이라고 했어. 그럼 또 하나 기억을 하면 좋은 게 있지. 그러면 x 마이너스 가우스 x. 야, 이거는 뭐라고 독해할 건데? x의 소수. 이게 소수 부분이야. 그래서 소수 부분은 수학에서 저렇게 표현해. 이게 소수 부분의 표현. 이게 정수 부분의 표현.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셔야 돼. 소수 부분, 정수 부분. 그 문제 한번 봐줄게 이제. 자, x가 이제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거 풀어달래요. 자,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가우스 x를 해서 이거를 풀어줘라 그랬거든. 자, 하는 거 잘 봐봐.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 이게 이 가우스 x라는 게 x의 무슨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정수 부분. 근데 우리가 보는 구간이, 우리가 지금 따지는 구간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어. 중간에 마이너스 1이 걸려 있어. 자, 잘 생각해봐. 그래, 만약에 요 빨간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은 정수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치? 왼쪽 게 저 정수 부분이야. 근데 요 동네에 있는 애들은 정수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내 말은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인 애도 있지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인 애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 가우스 x라는 x의 정수 부분을 이 구간 안에서는 마이너스 2로 말할지 마이너스 1로 말할지 결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눠야 돼. 첫 번째는 x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단 크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야. 첫 번째 구간으로.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서 문제를 푼다면, 얘들아, 이 동네에서는 그러면 가우스 x가 얼마니? 마이너스 2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를 그냥 마이너스 2 취급하면 돼. 그럼 방정식 다시 한번 적어주면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2로 바꾸면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이거를 풀면 돼요. 아니, x는 뭔지 모르죠.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인수분해가 2x 곱하기 x에다가 3, 2, 6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x는 풀어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누가 나옵니다? 2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기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2는 안 되죠. 그죠? 얘는 괜찮지 않아요? 마이너스 1.5. 오케이. 첫 번째 답이다. 두 번째는 x가 이번엔 여기서 문제, 두 번째 구간에서 문제 한 번 더 풀어야 돼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은 동네로 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가우스 x를 얼마로 취급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우스 x를 이걸로 바꾸고 풀면 돼요. 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x인데 요거 마이너스 1로 바꾸면은 요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인수분해가 2x 곱하기 x에다가 3, 1 붙여주고 요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죠. 따라서 x 값은 2분의 3이거나 마이너스 1 나왔는데 야 요건 안 되네. 그치? 요건 안 되네. 얘만 가능한 거네. 그치? 그래서 답은 이것 또는 이거다. 뭐 요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구간을 왜 나눠야 되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정수 부분을 뭐라고 딱 말할 수 있게 구간을 줄이셔야 돼요. 이게 좀 구간 넓어지면 막 3번, 4번 풀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가우스 이용한 가우스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할 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462번 하겠습니다. 정삼각형. 자, 메모 됐으면 462번 문제를 한번 읽어봐. 자, 지금 얘네가 이 한 변의 길이는 그냥 깔끔하게 2짜리라고 주셨고요. 얘가 정삼각형이래요. 얘가 정삼각형은 뭐 세 변의 길이 똑같고 모든 내가 60도 제곱인데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없네.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요 길이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오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60도, 이게 6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90도죠. 그리고 여기 여기가 똑같죠? 이렇게요. 여기도 90도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억나냐? 다 옛날에 했던 건데 요 색깔칠한 삼각형이랑 요 색깔칠한 요 삼각형이랑은 자 무슨 동? 합동 조건은 뭡니까? 말하세요. 합동 조건이 뭡니까? RHS죠. 왜냐면 우선은 90도가 똑같지 않아요? 90도를 뭐라고 씁니까? R로 써요. R. 이게 라이트 앵글입니다. 라이트 앵글 고등각. 90도가 R입니다. 그 다음에 빗변이 뭡니까? 빗변이 H입니다. H. 그건 이제 수학 용어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얘가 직각이고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거. 이거 모르면 계속 불편해. 그 다음에 H가 뭐라고 서여가? 빗변. 이게 빗변. 그 다음에 S가 뭐죠, S? A가 각이에요. 앵글. 이게 일반적인 각. 네, 사이드. 모서리. 일반 편. 그러니까 H는 특별히 빗변.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합동 조건을 만들어요. 근데 니네가 야, 그 인간적으로 SSS, SAS, ASA 합동 조건은 기억을 하지 않겠니? 근데 여기다 추가되는 게 RHS가 있고 RHA가 있지 않았니? 중학교 때 배우잖아.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합동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 그냥 이제 이걸 왜 그래요? 이게 따지는 시간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지금 이 왼쪽에 삼각대 자 얘랑 봤을 때 자 우선은 무슨 변이 똑같네. 빗변 똑같지 우선. 그치? 얘가 빗변. 즉각 얘가 빗변. 그리고 나머지 한 변, 요 길이도 2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한 변 똑같죠? 그러면은 빗변 똑같고 나머지 한 변 똑같고 자 또 뭐가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RHS 합동이 되는 거예요. 합동이 만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은 거 아닐까요? 맞죠? 그죠? 소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는 2-x인가? 이것도 2-x가 되네. 여기 수직인데, 그치? 얘는 그럼 어떤 삼각형? 직각 2등변. 그럼 직각 2등변이면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그러면 요 길이는 여기다가 몇 배 하시면 되는 거다? 루트 2배 하면 되는 거다. 근데 요 길이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요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요 길이는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피타고라스지 뭐. 너 제곱에다가 너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루트 x 제곱 플러스 얼마? 이러면 되겠네. 야, 저게 정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요.
이 친구 둘이 어떠하면 되겠습니다? 같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풀면 되겠죠? 방정식으로요. 그래서 자 풉니다. 이제 루트 x제곱 플러스 4는 이거예요. 4는 루트 2에 가로치고 2-x가 들어간다. 보기가 좀 안 좋아? 양변 제곱을 한번 해줘. 양변 제곱을 하면은 x제곱에다가 플러스 4만 생기고요. 요거 제곱하면 2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2-x의 제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은 잠시 가만 냅두시고 이 x제곱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거 전개하면 마사 x거든요. 2배 하니까 마이너스 8x가 생기고 제곱하면 4인데 4, 2, 8 생깁니다. 넘겨버리면 오른쪽에서 x제곱 만들어지고요. 마이너스 8x만 있었고 넘어가니까 뿅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근해 공식을 마지막에 써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근해 공식 x라는 것은 자 짝수 근해 공식으로 갑니다. 1분의 반띵 4 뿔마 루트 16-4가 되면서 여기 12가 만들어지나요? 그래서 답이 2개 나왔네요. 4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이 나왔는데요. 야, 이 x는 절대 이거는 그지? 2를 넘을 수가 없어. 이 플러스 쪽은 말이 안 돼. 그래서 x는 4 빼기로 가셔야 한다는 거지. 요게 이제 이 문제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 안 어렵지, 그지?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463번으로 갑니다. 별표 치고 모든 교재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충 이래요.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대충 이랬어. 자, 정오각형입니다. 정오각형.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예요. 자, 봐봐. 자,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한 거야. 그랬을 때 얘네가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은 BP 길이. 야, 요 길이 구해달라. 이런 문제거든. 근데 이제 그냥 나온 김에 또 혹시나 몰라서 나올까봐 적어드리긴 할게. 그 N각형 이런 거 있죠? 어릴 때 배웠던 거. 그 N각형. N각형에 자, 뭐 알아야 되냐면 우선은 내각의 합. 이 N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뭔지 아는 사람? 야, 그럼 봐봐. 못 외워 이거를. 자,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야? 360.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 근데 사각형의 합이 내각의 합이 왜 360도냐면은 삼각형이 몇 개 있으니까. 2개니까 요거 3개 더하면 180, 이렇게 3개 더하면 180도지. 그러니까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를 몇 번 더하는 것이다. 2번 더하는 것이다. 오각형은 몇 번 더하는 것이다. 3번 더하는 것이다. 육각형은 몇 번 더하는 것이다. 4번 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각형이 4개, 오각형이 3개. 그러니까 이 빼서 곱하고 있네. 이제 말해봐. N각형의 내각의 합공식은 180도 곱하기. 야, 이걸 까먹으면 또 이상한 거야 이제. 알았지?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고. 사각형은 2개, 오각형은 3개 이런 식으로. 알았지?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거. 까먹으면 또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리고요, 자 사각형의 N각형의 외곽의 합은 몇 도죠? 오, 외곽의 합은 그 각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360도 일정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좀 이제 뭐 증명하는 게 좀 그래서. 그 다음에 대각선 총수까지는 아셔야 돼요. 대각선의 총 개수. 대각선의 총수는 2분의 n 곱하기 n-3 기억하시나요? 이거 외우세요. 알겠죠? 야, 이게 열심히 적는 거 내가 참 이해하는데 이거를 외워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적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거를 외워야 돼. 머리에 넣어야 돼. 이거는
가끔 쓰여. 선생님 거의 안 쓰이던데요? 가끔 나와. 근데 가끔 나오면 틀려야 돼. 모르면. 외우셔야 돼. 자, 봐봐. 자, 그래서 이 오각형은 내각의 합이 몇 도죠? 여기다가 5를 넣으세요. 540도죠? 근데 오각형인데 그럼 여기랑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는 몇 도죠? 108도가 됩니다. 뭐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내각은 우선 108도예요. 108도. 그러면은 여기랑 더해서 72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여기는 몇 도일까 그러면? 36도. 여기도 36도가 만들어진다. 괜찮아? 근데 또 봐봐. 자, 요렇게 삼각형이랑 요렇게 삼각형이 다를 리가 없잖아. 그치? 다를 리가 없잖아. 야야야. 그러면은 여기는 몇 도겠다? 36도인 거야. 이거 이등변이네? 이렇게 길이가 똑같은 거라. 알겠지?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도 여전히 x일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습니까? 계속 갑시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는 몇 도죠? 72도입니다. 둘이 더하면 몇 도죠? 여기는요? 우와! 쟤도 이등변이에요. 길이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한 변의 길이 얼마짜리였죠? 4.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좀 째려봅니다. 째려봐야 돼요. 단 10초만이라도. 찾았니? 닮은? 찾았니? 찾은 사람 끄덕끄덕. 한 명. 또 아닌 것 같은데? 찾았어? 찾았어? 너 찾았어? 진짜로? 요거 보여? 요거 36, 36, 108 이렇게 보여? 36, 36, 108 닮았단 말이야. 그림을 다시 그려. 요렇게 하나랑 닮았다. similar. 이렇게 닮은 거야. 그치? 여기 36, 여기 36. 여기도 몇 도? 36, 여기도. 이렇게 된 거야. 닮았지. 비례식 나가야 돼, 이제.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4였던 거야. 근데 어디서? 요 길이가 뭐야? 4야. 이만큼의 길이가 뭐야? x 더하기 4. 이제 비례식을 날릴 차례가 된 거지. 따라서 x 대 누구는? 그렇죠. x와 4의 비율은 자 누구 대? 4 대 누구랑 같아야 한다. 그렇지. 이게 니네가 세웠어야 되는 비례식인 거야. 그 다음에 바깥쪽 곱해주시면은 x제곱에 플러스 4x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6이 돼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넘겨서 는빵 처리하시고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요. 그죠? 근해 공식을 써야겠지요. 그래서 근해 공식 갑니다. x는요 마이너스 2 짝수 근해 공식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에다 16 더하면 되나? 20이 되는 거 맞나? 이렇게 잘 뽑아내시고 마이너스 2. 근데 이거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잖아요. 그죠? 길일 텐데 말입니다. 마이너스 될 수가 없어요.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이거 뭐 계속 시험 계속 진행하는데 이런 거 잘 못 풀던데요, 애들이. 도형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각 체크를 좀 깔끔하게 하는 연습을 좀 해. 그러면은 그냥 좀 이게 좀 마음을 열고 진짜 간절하게 보다 보면은 설마 저 닮음이 안 보이겠니? 보이겠지 뭐, 그치? 간절하게 하면. 간절하게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냥 뭐 줄 거, 뭐 줄 거, 말 거 말아라. 그러면 답을 안 줄 것이고.
나 이거 무조건 풀고 싶은데? 아 짜증나는데 이러면 답을 줄 것이고. (467번) 한번 보실까요? 자, 맨 아래줄에 보이죠? A, B는 실수이다. 그러니까 얘는 모두 다 실계수 방정식이라서 판별식의 부호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는데? 중근이니까 뭐 짝수 판별식 먼저 한번 가보자. 짝수 판별식이 이제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1 되지 않을까? 이게 얼마가 되는 것이다? 0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조건. 중근 갖는다. 이거 뭐 건들지 마. 이렇게 냅두면 돼.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 근데 질문이 뭐냐면 이거 때가 된 거죠. 이런 게 성립할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x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2b 플러스 1은 제로. 이 방정식을 풀라는 게 아니야. 이 방정식에 뭘 판단해줘. 근을 판별해줘. 그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를 판단해줘. 그러니까 판별식의 부호를 생각해줘 이런 뜻이거든 이거. 자, 짝수 판별식 가볼게요. 요 반띵 제곱합니다. 그러면은 4a 제곱 만들어지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0보다 크냐? 아니면 0인가? 0보다 작니? 이거 확인해 보라는 거지. 근데 이게 문자가 이게 두 개 엉켜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좀 정리해 봤더니 현재 a제곱은 누구로 바꿀 수가 있냐면 b제곱에 플러스 1로 바꿔도 괜찮은 거 아니겠니? 넘긴 건데. 그럼 내가 이 a제곱 자리를 이 친구로 바꿔보겠다는 거야. 그 문자가 하나밖에 안 되잖아. 우리는 부호 판단하는 중 지금. 바꿔버립니다. 보세요. 자, 원래 4배가 있었는데요. a제곱 대신에 b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시고 뒤쪽에 마이너스 2b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정리 좀만 더 하겠습니다. 자, 4b제곱 마이너스 2b 뿅뿅.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한 거죠. 그쵸? 자, 기억하세요. 우리는 계속 물어봤던 건데 실수는 어떤 애라고요? 실수는 자. 빠를 붙였을 때 0인 아니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제곱하면 0 이상이 만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수는 발을 붙이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절대 변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는 판단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야. 잘 봐봐. 얘들아, 얘가 이게 얼마인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친구의 무엇에 관심이 가는 거야. 이 친구의 무엇에 관심이 가는 거야. 부호에 관심이 가는 거야. 네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게 관심이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어떻다는 걸 알아. 그럼 니네가 이거를 완전 제곱식 구조로 만들어야 돼. 가자고. 이걸 그래서 보세요. 자, 먼저 4로 묶으세요. 묶어내면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b라고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냅두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여기 상수 얼마 필요하니? 16분의 1 필요한 거 알아? 요 반띵 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16분의 1 나오다 얘한테 걸리지 않겠니? 마이너스 얼마겠니? 이런 거 중3 때 많이 한단 말이야 이거. 그러면 얘가 4배의 b 마이너스 4분의 1에 뭐가 된 거고? 제곱된 거고 뒤에 4분의 얼마가 남아있어? 이렇게 남아있잖아. 잘 생각해봐. 이거 아까 b 실수라며. 그럼 실수 뭐 했어? 이거 음수 못 나와 앞에 거 이거. 근데 뒤에 얼마 또 더했어. 그럼 무조건 0보다 크겠지 이게. 그러니까 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 방정식은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얘는 어떤 근을 갖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식이 있는데 2차 식이 있는데 너의 부호가 궁금하면 실수 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알았지? 이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 477번 쪽으로 가면 유형입니다, 유형. 그러니까 어떤 2차식이 있어요. 2차식이 있는데 이 친구 2차식의 모습이 이렇게 그 완전 제곱식의 모습이 되더라.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 2차식이 가지고 와서 그 2차식은 0 이거를 풀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2차식이 있어. 근데 걔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그 2차식 가지고 와서 뒤에다 는제로 붙이면 몇 차 방정식이 된 거니? 2차 방정식이 된 거지. 근데 이 왼쪽의 모습이 완전 제곱식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은 이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가질까? 중근을 갖는 거지. 그래서 그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2차식일 때는 완전 제곱식이라 설명을 하겠지만 방정식으로 그걸 풀 수만 있다면 중근 갖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판별식이 얼마나 가시면 돼?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유형이야. 알았지? 그래서 그냥 방정식이 아닐 때는 완전 제곱식의 모습이에요 라고밖에 할 수 없지만 방정식까지 들어갔을 때는 중근 느낌으로 가셔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알았지? 이런 느낌으로 해결하는 게 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480번 같은 거 보시면은요,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방정식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무슨 근을 갖는 거예요? 중근 갖는 거죠? 그럼 판별식이 얼마가 되면 게임이 끝나겠습니다. 0 되면 게임이 끝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죠. (485번)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게 뭐 푼다 못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교재가 또 바뀔 거고, 뭐 우리가 뭐 쌤만 푸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뭐 우리가 저 일품도 준비되어 있고 올림포스 고난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잘 풀고자 하는 거지. 이 문제가 쌤이 지금 뭐 우리한테 무슨 역할을 하겠어? 우리 지금 기본기 잡아주는 문제인데 그냥. 잘 봐봐.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요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뭐 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또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 이 값을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얘네가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얘들아, 방정식의 근은 준식에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요거를 반드시 하라는 문제야. 우선 집어넣어라. 뭐 근각계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선은 근각계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a-2인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1인 것도 되게 좋은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방정식의 근들은 준식에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집어넣으면요, 알파만 적겠습니다.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괄호치고 3a-2의 알파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1을 제로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이거 집어넣은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서 느낌이 딱 와요. 이거 알파 제곱 마삼 알파가 요거 전개한 거 3a 알파인가? 미안해. 3a 알파 3a 베타 여기가 이제 3a 알파 3a 베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개하라는 느낌이란 느낌이 들어서 요거 전개를 한번 해주면은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a 알파가 생기고 전개하니까 플러스 2 알파가 생기고 플러스 1 생기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알파 제곱 마삼A 알파 플러스 1이 고스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알파만 넘겨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2알파로 처리하시면 되고 이 뒤에 친구는 뭐 또한 웃긴 거지 뭐 베타 집어넣고 똑같은 작업을 했을 텐데 얘도 그래서 마이너스 몇 베타가 되는 거다? 2베타가 되는 거다. 그래서 구하는 공식, 구하는 거는 4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라서 알파 베타가 1이었거든요. 이 문제 정답은 그래서 4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 잘 되기를 바란다. 난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원을 225라고 얘기를 하고 모집을 받았는데 90명이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됐지 그러면 뭐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동아리고 선택 과목도 다 확장이 안 될 텐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다 빨리 해결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얘들아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은 써놓는 게 매너. 두근의 합은 3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적어 놓으시고요. 그 왼쪽에 루트 안에식만 한번 보세요. 그 루트 안쪽에 무서운 애가 하나 있죠? 알파 4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6알파 3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9알파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알파가 있는데 얘가 뭐 루트 안에 딱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를 먼저 정리하시는 게 먼저겠죠. 근데 이게 그 원칙적으로 또 두 가지 보여드릴게. 연습을 하셔서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내신에서 두 번째야. 자 우선은 이 근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으면 얘가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에 마이너스 1이 0은 성립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애들아 관계식이 하나 등장을 하잖아. 저 관계식이 우리한테 해주는 역할은 그냥 관계식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이 높은 차수 고차식 있죠. 고차식을 낮은 차수의 저차식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식이 있다 이게 아니고 얘가 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파 제곱은 누구로 바꿔도 괜찮고 이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2차가 1차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면은 왼쪽은 알파 3승이 만들어지고 3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 알파 제곱이 이거랑 똑같잖아. 다시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알파 제곱 자리에다가. 그러면 얘가 자 3에 괄호치고 다시 3알파 플러스 1이 알파 자리에 들어가고 알파 제곱 자리에 들어가고 알파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0알파가 생기고 요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따가 이 알파 3승은 이 친구를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다 한 번 더 알파를 한 번 더 곱해주면은 이제 알파 4제곱 만들어진 거고 여기다 알파를 곱해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알파를 곱해주면은 얘가 10알파 제곱에 3알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알파 제곱은 여전히 이 친구를 보시면 되거든요. 또 바꿔버립니다. 얘는 그러면 10배에 괄호치고 자 3알파 플러스 1 다시 알파 제곱 자리에 들어가고 여기다가 뒤에 3알파 그대로 붙어있는 거죠. 따라서 알파 4제곱은 30알파에다가 3알파를 더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선 33알파 그 다음에 상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애들을요 제곱도 1차로 3승도 1차로 4승도 1차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완벽하게 1차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 4제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파 4제곱은 33알파 더하기 10으로 바꾸시면 되고 자 마이너스 6배가 붙어 있었는데 알파 3승은 이 친구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10배의 알파에다가 플러스 3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9배가 붙어 있었는데 알파 제곱은 이 친구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 제곱 자리는 3알파 더하기 1로 보시면 되고 뒤쪽에 3알파 냅둬야지 뭐 1차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만 조금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33알파 27알파 그러면은 33, 27, 60알파 오 이거랑 사라진다 그치? 이 앞쪽에 마이너스 60알파랑 얘랑 얘가 지워버리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만 남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했더니 알파는 3알파밖에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 보시면은요
10이 원래 있었습니다. 앞쪽에서 상수 10이 있고요.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18이 생기고요. 요거 전개하면 9가 생깁니다. 우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1밖에 안 남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요, 이 친구의 모습은 여기까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루트 안쪽에 있었잖아, 쟤네들이. 그래서 루트 3알파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뒤에 건 똑같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네.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루트 3베타 요거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구하기 어려운데 바깥에 요거 붙어 있어. 제곱 붙어 있어. 너무 좋지. 제곱 붙어 있으면은 제가라 앞에 거 제곱하면 뭐가 되고 3알파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뭐가 되고 3베타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2 곱하시고 루트 들어가서 3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3베타 플러스 1로 적어주셔야지. 그치? 여기서 쌤이 지금 이걸 한 번에 합치지 않았지, 그치?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이번 시험 범위에서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새롭게 탄생할 때 서여가 언제 이거 마이너스 탄생하지? 그 A랑 B가 둘 다 음수. 둘 다 음수. 정확하게 둘 다 음수는 아니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고, 만약에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합쳤는데 이게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 소민아 언제 튀어나오지? 이거는 튀어나오는 게 아니야. 새로 생기는 거야. 언제 새로 생기지? A가 음수고 A가 음수고 B가 B는 0보다 크거나. 그렇지. 요럴 때 생긴다는 거야.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이 등호까지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그렇지? 그러면 봐봐.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새로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내 말은 이 3알파 더하기 1과 이 3베타 더하기 1의 부호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 그런데 아까 어딨어? 이 방정식의 두근이었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인데 알파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은 이 알파랑 베타는 서로 부호가 어때? 서로 다르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은 봐봐, 이 알파 더하기 누구 제곱이랑 똑같아? 얘가 누구랑 똑같아? 알파 제곱이랑 똑같지. 야, 이거 알파 제곱 바꾸고 그랬다. 어찌됐건. 근데 알파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 3알파 더하기 1은 이 알파 제곱이잖아요. 이건 절대 음수가 못 나오지 않아요? 알파가 실수일 텐데. 실근이, 저거 실근이 나온다고, 저게. 그러니까 알파 실수, 베타 실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둘 다 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둘은 절대 어떤 값을 가질 수 없다. 둘 다 얼마 이상이니까? 0 이상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한 번에 합치셔도 문제가 없었던 거야. 학교 내신은 되게 치사하기 때문에 저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붙여야 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3알파 더하기 1에 이렇게 그냥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계산합시다 이제. 자, 3으로 묶어버리면 뿅뿅 알파 더하기 베타 만들어졌고요. 상수 2가 생겨 있고요. 마이너스 2 루트 들어가서 이거 정리하시면 9 알파 베타 플러스 3으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계산 여러분들이 하세요. 요거 요 자리에다가 3 넣으시고 그 다음 요 알파 베타 자리에 얼마 집어넣으시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요 끌고 오는 요 작업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제가 내신 봐야 되니까 이게 나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야 이제는. 자, 내가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1이 얼마인 걸 알고 있어. 알고 있지 이거를. 그럴 때 이 알파 4제곱 마이너스 6알파 3승 플러스 9알파 제곱에 더하기 3알파가 뭔지 너무 궁금하지? 그러면은 이 친구로 그냥 묶어버리라고. 나누란 소리야 이게. 이렇게 나눠볼게. 여기 누구 올리면 되나? 알파 제곱 올리면 되나? 그러면은 알파 4제곱에 뿅 마이너스 3알파 3승에 뿅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나요?
자, 빼버리겠습니다. 수 마이너스 3알파 3승 아하 마이너스 10알파 제곱 내려와라 더하기 3알파. 누구 올려야 되나 이제? 마이너스 이거 올려야 되나? 그럼 올려보자. 호! 마이너스 3알파 3승. 그 다음 뭐야? 플러스 9알파 제곱. 그 다음 뭐야?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지나? 빼야지. 빼버리면은 알파 제곱 이건 없고 상수 떨어질 거 없어. 누구만 올리면 돼 이제? 1만 올리면 되지. 그러면은 다시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만들어지고 빼버리니까 톡톡 지워지면서 이 빼기 다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남았어요? 3알파 더하기 1 남았죠. 그쵸? 쌤이 그랬잖아요. 이거라고요. 결과가. 이거를 어디 있어요? 이거라고요. 한 번에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왜 그런 건지 잘 생각해봐. 내가 이 친구를 뭐 했어? 묶었지. 묶었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 너를 그러면 요 네모로 묶었더니 요 4차식을 이 무서운 애를 이 네모로 묶었더니 이게 목 아닌가? 목? 그치? 그 몫이 곱해 있는 거. 나머지가 누구야? 3알파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이 네모가 우리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렇지. 얼마인 걸 알고 있어? 0인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0이기 때문에 동반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2차식 하나 주고 고차식 물어보잖아? 그럼 이 고차식을 얘로 나눠버려. 그럼 나머지가 생기지. 그 나머지가 정리한 결과야. 이게 제일 빨라. 알았지?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좋아요. 정리하고 하시고. 자, 다 배웠으면은 이제 오른쪽에 73페이지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체크해 드릴 건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어허. 괜찮냐? 여기는 491번부터 495번까지는 괜찮아? 괜찮아? 그럼 490. 그러니까 요거 한번 봐봐 그냥. 497번. 문제에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제로를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현재 그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떤가요? 거기서 이제 조건들을 두 개를 줬습니다. 본인 풀이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1에 베타 마이너스 1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2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2베타 마이너스 1은 자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A, B 둘이 곱한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본인 풀이를 좀 보시고 풀이가 좀 길 수밖에 없는 게 전개 다 하셔야 돼요. 그쵸. 근데 전개를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개를 안 하고 좀 합시다.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내가 왜 가르치냐면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진짜야. 나중에 기출 연습할 거잖아. 우리 50분 커서를 할 건데 다 풀 수 있나 보자고. 그러니까 못 풀어. 초반에. 그러니까 막 4개, 5개 못 푼단 말이야. 처음 연습할 때. 50분 컷을 해버리면. 50분 컷 해야 돼. 막히면 안 할 거야. 그런 거 할 거잖아, 그지? 그럼 시간 다 빼면 50분이야. 근데
내 말은 이런 거를 보세요. 이런 걸 딱 봤을 때 이 애를 전개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게 초반 연습이지만 하다 보면 이게 전개하는 게 좀 귀찮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 야, 아까 이거 는제로 풀었을 때 두근이 뭐라 그랬어? 알파 베타라 그랬지. 그 인수분해 해봐. 어떻게 되겠어,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인수분해 해버리란 말이야. 그러면 니네가 요 모습을 봤을 때 잘 봐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둘이 곱해놨는데 내가 이거 얘랑 둘 다 구호를 바꿔서 앞에 걸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고 이렇게 써도 똑같은 식 아니겠니 이거? 어차피 얘 마이너스 뽑아. 얘 마이너스 뽑은 거잖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봐도 똑같은 식이잖아. 야, 그럼 여기다 뭐 넣은 거야? 이게 넣은 거란 말이야, 그냥. 그래서 이 왼쪽의 식은 전개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 얼마 넣으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라는 뜻이야. 따라서 1은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빵이라는 소리니까 A 값과 B 값이 어떠하시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얘도 봐봐, 얘도. 이것도 뚜루루 1 마이너스 2알파 1 마이너스 2베타를 봐도 똑같은 식 아니겠니? 여기 근데 2알파 2베타 마음에 안 들지? 요거 2분의 1 나누고 2분의 1 나눠봐. 그럼 4분의 1 양변에 4분의 1 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하나 요거 2로 한번 나눠봐.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어때? 요거 2분의 1 나눠봐. 2분의 1 마이너스 베타 어때? 여기다 얼마 적어야 돼?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야 저기다 얼마 넣은 거니? 그냥 넣은 거야. 넣으면 돼. 2분의 1 집어넣어봐.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B가 얼마야? 4분의 1이지. 이거 둘이 또 지워지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은 B는 넘어가니까 누구랑 똑같다? 2분의 1 똑같아. 맞니 이게? 여기 어디? 왼쪽 세 번째.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미안해.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이 1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이거 연립하는 건 웃기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잖아. 알파, 베타 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돌려가는 그런 문제 있잖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빨라. 전기에서도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빠르다고. 더 정확하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499번 한번 보죠. 예린아, 두 번의 차공식 불러봐. 두 번의 차공식. 절대값 A분의 루트. 좋아요. 이게 많이 쓰이고요. 498번 이게 두 분의 차의 제곱이죠? 그냥 한 번에 가시면 됩니다.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공식으로 가세요. 아시겠죠? 그 아래 거 보겠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자 ax 일단 마이너스 2a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다. 그때 또 조건이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더한 게 3이다. 그랬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봐. A 양수야. 이렇게 다 조건 준 거야. 자, 본인 풀이 보시고 나는 이게 궁금해. 자, 이거 양변 제곱한 사람 손. 한 명, 두 명. 제곱 안 했다 손. 넌 뭐야? 기억이 기억이 안 풀이 보면 되잖아. 여기 소면이는 저 생각하다가 질문, 그치? 자, 그러면 잘 봐봐. 내가 계속 부탁하는 게 지금 뭐냐면 이게 저거를 제곱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원했던 방향이 절대로 아니야. 그런 식으로 답을 내잖아? 그러면은 이게 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니네가 되게 웃겨. 뭐가 웃긴지 물어볼까? 야, 절대값은 이 안에 있는 거에 무엇에 관심을 주라는 기호야?
부호잖아? 그럼 부호 관심을 왜 안 줘? 왜 제곱을 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야 나는. 야, 절대값은 분명히 안에가 양수면 그대로 음수는 마이너스 붙이는 걸 알고 있는데 절대값 안에 알파 베타가 들어있는데 왜 부호에 관심을 안 주지? 두근의 합은 뭐야? A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은 0보다 어때 지금? 작잖아? A가 양수니까 부호가 서로 어때? 다르네? 그럼 끌만해? 그치? 그러면 만약에 알파를 양수, 베타 음수라 가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나오겠어? 그대로 얘는 뭐 붙이고 나오겠네? 이렇게 이 값이 얼마이다? 두근의 차였네? 그럼 두근의 차공식으로 가면 되겠네? 두근의 차공식 불러봐. 차는 모르지? 그러니까 외우란 소리야. 잔소리 듣기 싫으면 외우라. 두근의 차공식으로 갑시다. 자, 누구 분의 최고차항 개수분의 이거예요. 루트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플러스 몇 a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3이 되면 되겠다. 이 안에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9가 되면 되겠다. 따라서 빵빵빵 a제곱 더하기 8a는 9니까 넘겨서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겠네. 인수분해가 9, 1은 9에 뿅 이렇게 a 값은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9 양수는 1.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의 생각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제곱을 해버리면 의미가 갑자기 없어지거든.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더 뭔가 좀 조금 더 들어가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초반 작업이 만들어진다. 알았지? 생각을 만들지 않으면 수학을 잘할 수가 없다. 하루에 수학은 2시간 이상은 해야 돼. 고등학생이라면 매일매일. 그래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나요? 다음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어디 한번 보실 거냐면은 그 2차 방정식의 작성 504번 쪽 한번 보세요. 502번도 한번 볼래? 뭐 니네가 여기 틀릴 것 같지 않은데 502번 한번 보시면은 자, 원래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잖아. 그치?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잖아. 그러면은 자, 두 근을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로 갖는 방정식을 자, 누가 불러볼까? 수민이가 불러보자. 소연이가 불러보자. 이게 무슨 근이라고 했지 쌤이? 기억하시나요? 역수근? 적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메모할 준비하시고 모를까봐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실전 개념이죠. 안 했었니 이거 역수근? 내가 설명 안 했니 최근에? 얘기를 해줘. 안 한 건가? 안 했니? 쌤이 지금 9일에 여러 번 수업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찾아봐야 된다고. 안 했지? 방정식 수업할 때는 안 하고. 그치. 오늘 해줄게. 이것도 봐봐.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줄게. 이거를 이제 나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거를 근의 이동이라고 그래. 여기까지 하고 잠깐 물 한 잔 마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근의 이동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의 이동. 그러니까 이게 근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을 변화시킨다.
근데 자, 첫 번째 1번을 잘 보시고 만약에 그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에 내가 그냥 두 근을 잠시 알파 베타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내가 그 흐름을 잘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흐름을 잘 보시고 이게 실전 개념으로 이번 시험 볼 때 머리에다 만들어 놓으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잘 봐봐. 우선은 이 근이라는 건 여기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우선 대입할 수 있다는 거다. 대입해볼게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더하기 c는 0 이런 게 성립하고 있지 않을까요? 맞죠? 자, 여기서 요식을 녀쌤이 양변에 무슨 작업을 할 건데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 그리고 뒤에 거 먼저 써볼게 내가 한번. 그러면은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은 자 보세요. 자 c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라서 이렇게 써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친구도 알파 제곱 나눌 거니까 b 앞에다 쓰고 이렇게 써도 똑같은 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저 알파 제곱분의 1에서 알파 제곱을 사라지면서 아마 이렇게 적는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알파 넣어서 진행을 한 거니까요. 뭐 알파만 그렇게 써? 베타 넣고 베타 제곱 나눠도 똑같지? 그러면은 자 c 곱하기 베타분의 1의 제곱에다가 b 곱하기 베타분의 1에다가 분명히 이런 것도 아마 성립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식을 봤을 때 이 식을 어떻게 독해할지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보자. 많이 물어보는 거야 쌤이. 자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는 빵, b제곱 더하기 b 플러스 4는 빵. 자 a 플러스 b 구해봐라. 이제는 이제 펜 안 두고 말할 수 있겠지? 얘들아 a 플러스 b 얼마야? 서영아 얼마야? 성민아 얼마야? 솔민아 얼마야? 에헤이! 에헤이! 잘 봐. 이게 되게 그 순진한 눈빛으로 얘를 바라보면 안 돼. 수학이라는 건, 뭐지? 뭐야?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겼잖아, 모습이. 근데 여기는 A 넣고 B 넣은 것 같잖아. 이렇게 독해 안 되겠어? 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A, B인 거잖아, 그러면. A 넣으면, B 넣으면, 이제 말해봐. A 플러스 B 얼만데? 그렇지. 이게 맞다고. 이거 물어보잖아? 잠시만요, 선생님. 막 계산한단 말이야. 계산할 게 뭐가 있냐, 이게. 두 근의 합을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쌤 말은 어떤 두 가지의 식을 봤을 때 원래 사람이 그런 거란 말이야. 뭔가 똑같이 생긴 애를 만나면 뭔가 대화하고 싶어지는 거야. 야, 이 위에 이 노란 것이 두 개 보이지? 둘이 약간 구조가 동일해 보이지 않니? 근데 위에 거에다가는 알파분의 1을 집어넣고 아래 거에다 베타분의 1 넣은 것 같지 않니? 방정식의 근으로 해석이 되겠니? 해석해볼게. 이럴 때 자, 봐.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새로운 방정식이 있나 보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자, 누구 집어넣은 식이야? 알파분의 1 집어넣은 거지. 누구 집어넣은 거야? 대답을 해봐. 베타분의 1. 오케이.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다? 대답해봐. 두 근이 뭐야? 대답을 하도 안 하길래 진짜. 해봐. 아는지 모르는지 알기라 해보자, 나도. 알파분의 1이랑 베타. 그렇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라는 거야. 이걸 우리끼리 근이 뭐가 돼버렸어?
이거 역수근이라고 하죠. 역수근의 성질인 거야. 그러면 역수근의 성질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개수가요. A, B, C 순서를 역수로 순서를 뒤집어 버리면 그는 역수가 된다. 이거는 3차, 4차 방정식이 똑같습니다. 개수 순서를 도, 레, 미 이거를 미, 레, 도 바꿔버리면 그는 다 뒤집혀요. 역수근 성질입니다. 역수근. 또 두 번째를 보시고요. 두 번째.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 방정식에 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 그럼 또 보세요. a 알파 제곱에다가 b 알파 더하기 c는 빵이 성립하고 있지 않을까요?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라며. 잘 봐봐. 잘 봐. a 원래 알파 제곱이었는데 얘들아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랑 어때? 똑같지 그지? 이렇게 쓰면 어때? 위의 식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요렇게 만든 거야. 어차피 똑같은 식이야. 또 a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여기다 베타 집어넣으면 또 어차피 똑같은 성립을 할 거니까요.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얘들아 이런 식도 성립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독해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인 거야. 뭔가 또 생김새가 똑같잖아. 자, 그럼 불러봐. 이럴 때, 자, 어떤 방정식을 지금 설명해 달라는 거야? a, 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bx 플러스 누구? 그렇지. 이런 방정식이 있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야, 서여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근이 바뀐다는 거야. 부호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1창을 바꾸면 돼. 2창 냅두고 상수 냅두고 그럼 근이 다 부호가 바뀌어. 이거를 음수근이라고 하죠. 음수근의 성질. 그러니까 음수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홀수, 차수, 개수를 싹 바꾸면 돼요. 부호를. 만약에 3차 방정식이었으면은 3차항 개수와 1차항 개수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근이 부호가 싹 바뀌어요. 알겠지? 이거 음수근. 역수근. 그 다음에 뭐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쓰이면 좋은데 혹시 이거는 조금 이게 좀 약간 좀 이게 아무튼 이해가 되나 한번 봐봐. 또 마찬가지로 ax 제곱에 bx 플러스 c는 제로라는 방정식에 또 똑같이 세팅은 똑같습니다. 두 분이 알파 베타라 가정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내가 a에 이 x-1의 제곱에다가 b에 x-1의 플러스 c는 제로 이런 방정식을 하나 본 거지.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돼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중3 때 조금 했을 거야. 이거를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가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이거 많이 하는 건데 중학교 때 그치? 자 만약에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서 여기랑 여기가 알파랑 베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근데 이 x 자리를 누구로 바꿨습니까? x-를 바꿨습니다. 이거 무슨 이동이죠? 무슨 이동이죠 이게?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 얼마 평행 이동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근의 이동, 평행 이동입니다. 그래서 x 대신에 x-를 대입해버리면은 얘를 오른쪽으로 하나 이렇게 민다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밀어버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게 오른쪽으로 한 칸을 움직여야 돼요. 근들이. 그래서 근의 이동이라고 해서 두 번째 이동. 여기가 알파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여기가 베타 플러스 1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우리 근의 평행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x 대신에 x-1을 집어넣는데 왜 x축의 방향으로 왜 1 평행 이동이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서 우선은 중학교 때 하던 느낌으로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이 하나씩 오른쪽으로 밀린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라, 알았지? 꼭 기억해라. 쓸모가 되게 많고 그리고 잘 사용하다 보면은 위에 뭐 이번 시험 범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고차 방정식이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 친구랑 대화할 건덕지가 되게 많다.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02번 그냥 눈으로 풀어버리자고요. 502번입니다. 자, 원래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 베타죠. 근데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이 다 뒤집혔죠. 역수근이죠. 순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첫 번째 방정식의 계수 순서를 뒤바꿔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1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는 빵이죠.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a가 얼마일까요? 3, b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그냥 후다닥 끝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역수근 나왔는데 계산하면 서운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505번도 보이죠? 와 미치겠죠? 또 역수근입니다. 보이죠 그냥? 자, 누구지? 알파 베타, 알파분의 베타분의 역수근. 그럼 불러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은 빵. 답은 4번 이렇게 한다는 거야. 여기다 평행이동까지 잘 버무려 주시면 되게 좋아요. 자, 504번 보세요. 너 이거 풀 줄 알잖아. 풀 줄 아니까 쌤이 이거 설명 드리는 거라고 그냥. 자, 첫 번째 거 봐봐. 자, 알파 베타가 원래 근이죠. 근데 근이 하나씩 줄였죠.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마 평행이동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알파 베타를 왼쪽으로 하나씩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답입니까? x 플러스 1 대입하시면 답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전개하시면은 그게 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잠깐 물 한잔 마시고 합시다. 힘들죠? 잠깐 쉬는 시간. 제대로 못하면 잘못하면 틀리거든요. 512번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뭔가를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고 있거든 어떤 애가. 근데 근의 공식을 잘못 외웠어 이놈이. 2a분의 여기까지 좋아. 마이너스 b까지도 문제 없어.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인데 4ac가 아니라 이렇게 짝수 근의 공식이랑 짬뽕을 했어. 잘못 외운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잘못 외워서 풀었더니 근이 마이너스 2와 1을 얻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얘가 잘못 보긴 했지만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을 써서 이거 두 개를 얻은 거 아니겠니? 그러면 확실하게 이거야.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랑 플러스 쪽 하나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제가 이렇게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잘못 놓고 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이거 두 개를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질문입니다. 더하면 얼마죠? 서열가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알면 대답을 좀 하라고. 둘이 곱하면 얼마야 서열가? 마이너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자 더해볼게. 더해봐. 통분돼 있지 이렇게. 그러면은 자 2a분의가 만들어지고 더하다 보면은 이거 두 개 이렇게 지워지지 않습니까? 뒤에 게. 몇 b가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털어버리고 약분하시면은 b가 누구랑 동일하다? 이거 한 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진실인데요. 둘이 곱해봐 이번엔 이 친구랑 이 친구 둘이 곱하기를 할 거야. 분모가 몇 a 제곱 만들어지고
4a 제곱 만들어지고 위엔 합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합차꼴 앞에 거 제곱 b 제곱 요거 뒤에 거 루트 사라지면서 빼버리면 되겠다. 누가 남지 서요가? 대답할 때 계속 물어볼 거야. 빼봐. 뭐가 남지? 제곱 빼버리면 AC.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은 a가 날라가시고 곱해버리면은 이야 c는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이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실의 정보이고요. 이 방정식을 다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a x제곱을 가만 냅두고요. 자 b 누구를 바꿀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고 c 누구를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꿔서 다시 이제 정확한 방정식을 작성하시고요. a 약분하세요. x제곱에 플러스 누구 x 마이너스 얼마 8은 제로가 됩니다.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 애가 이렇게 잘못 푼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제대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했던 원래 방정식의 두근의 곱셈 물어봤습니다. 두근의 곱셈은 얼마? 이렇게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근의 공식이 어떻게 잘못 보더라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걔가 잘못 본 근의 공식을 믿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 맞추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 517번.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하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기. 근데 원래 그 약속이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냥 원래 어떤 식을 그러니까 아무 말 없다고 생각을 해봐. 어떤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아무 말 없어. 그냥 인수분해하시오 이렇게 그냥 인수분해해 이러면 어떤 수까지 인수분해하는 약속인지 알고 있니? 이게 없어. 그냥 아무 말 없어. 그냥 어떤 뭘 인수분해해 이러면. 봐봐. x제곱에 마이너스 5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인수분해해 이러면 어느 수까지 인수분해하라는 약속이 있냐면 유리수까지 하라는 거야.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유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인수분해하려면 x 플러스 루트 5, x 마이너스 루트 5잖아. 무리수가 들어가지. 이거 인수분해 시험에서 그냥 인수분해해 그러면 안 돼요라고 하면 돼. 근데 만약에 범위를 바꿨어. 시험 문제에서 갔더니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래. 그러면 실수 범위라는 게 무리수를 안고 있지.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이거. 이제는 되는 거야. x 플러스 루트 5, x 마이너스 루트 5까지 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이러면 인수도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면 실수 범위에서도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근데 또 바꿔서 이번에는 시험 문제를 봤더니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래. 그 말은 복소수 범위라는 건 누구도 괜찮다. 허수도 괜찮다. 얘는 그러면은 x 플러스 루트 5y, x 마이너스 루트 5y.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말은 수의 범위를 확장해서 허수 다 괜찮아 이런 뜻인 거야. 근데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간단해. 인수분해를 그냥 할 수는 없고요. 보세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요거 인수분해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잠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하시면 돼요? 근을 구하시면 돼요. 근을 구하면 짝수근의 공식으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6인가요? 그 마이너스 5인가요? 뭐가 됩니다? 5.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 두 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너를 인수분해할 수 있다요. 그죠? x 빼기 근, x 빼기 두 번째 근 이러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x 빼기 첫 번째 근 1 플러스 루트 5i 곱하기 두 번째 근 x 빼기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거는 인수분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는 빵 놓고 근을 구하신 다음에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52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상하게 풀었을까봐 먼저 이 문제부터 한번 잡아봐요. 522번부터. 오늘 이따 드리는 과정에는 여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다른 프린트로 2차 방정식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C단계를 하겠습니다. 부디 다음 과제까지 한 다음에는 C단계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보세요. x제곱에다가 더하기 2x에다가 마이너스 6은 제로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요. 문제에서. 근데 f 알파도 f 베타도 문제에서 둘 다 알파 베타가 돼야 한대요. 그렇죠? 근데 알파 베타 우리가 뭔지 알잖아 이거. 그렇지? 여기서 우선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고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 얼마고 이거 마이너스 6인 거 아니까 요거 바꾸시면 되겠죠? 둘 다 이렇게 바꾸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중요하다고요. 요 두 가지의 식을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서혁아 이 두 개를 한번 읽어봐라. 내가 읽을 수 있는 대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그러면 안 되고 자 읽어보시고 fx fx 플러스 6은 0 이어서 소미 큰일 날 뻔했다. 두 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제발 그러니까 이거 집어 넣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집어 넣으라는 명령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지금 야야 이 두 개의 식을 봤을 때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누가 대입됐고 여기 누가 대입됐고 이건 근이야. 근 어떤 근 fx는 누구 이런 방정식이 있는 거야. 이 방정식에 두 근이 누구랑 누구다 이렇게 읽지 못하면 살아남지를 못해. 정말이야 이건. 인수정리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넘겨. fx 플러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근데 두 근이 알파 베타인 방정식이 이건 걸 알고 있잖아. 그럼 바로 가도 괜찮지 뭐.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얘가요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6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f가 2차식이라 그랬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뭐만 붙여줍니다. 얘만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게 두 근이 알파 베타인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a 구하라고 문제에서 f0가 얼마라고 해요? f0 얼마라고 그랬지? 6이라고 그랬지. 이거 가지고서는 요 a를 결정하라는 뜻이야. 여기다가 x에다가 이제 0만 대입해 보시면 돼. 0 대입하면 이거 6 얼마? 12. 12는 빵빵 마이너스 6a. 따라서 a 값은 얼마? 이렇게 구하셔야 돼.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마이너스 2란 사실을 알아내신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 얼마 물어봤죠? 이제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위에 것도 521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제 그 뭐라 그래? 약간 준심화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구조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치기 한 느낌이라면 구조를 잡아서 근으로 읽어야 돼. 알았지?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또 해볼게. 봐봐 위에 거. f 알파랑 f 베타가 자 문제에서 둘 다 얼마라고 합니다. 1이라고 하신 거죠? 서혁아 한 번 더 읽어봐 이거. 시작. F 그 마이너스 1은 그리고 그 두근 알파벳 그렇지.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두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위에 2차 그럼 끝났지. 여기서 fx를 거기다 집어넣어. 그럼 이거 fx씩 넣으라는 건 여기다 넣어주면 x제곱에 플러스 4x까지 같은데
마이너스 2에다가 1 더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빼기 얼마가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고 두근의 알파 베타. 그러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가지고 더하라는 거 더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523번.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523번입니다. 보세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2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3은 제로가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뭐 다 적어 놓으세요. 우선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고 1이고 알파 베타 얼마고 2분의 3이고 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 P 알파가 누구래? 베타. P 베타가 누구래? 알파. 오 이거 뭐지? 문자가 알파 베타 섞여 있으면 안 되거든? 야 그러면 이 베타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바꿔야지 이렇게 그치? 바꿔주면은 P 알파는 누구랑 같은 거야? 1 마이너스 알파랑 같은 거야. P 베타는 누구랑 같은 거야? 이거랑 같은 거야. 그럼 이제 됐어. 다 이제 작업이 된 거야. 그러면은 자 예린아 이거 읽어봐. P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X. 뭔 소리야? P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X. 넘긴 거야? PX는이 아니잖아 그러면. 네. PX 마이너스 1 플러스 플러스 X는 0.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그렇게 읽으면 된다고.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근데 알파 베타인 방정식이 이거다. 그럼 얘가 그건가? 얘가 2x 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3인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최고차 함수가 뭔지는 모르니까 원래 이렇게 적어줘야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px x제곱 계수가 얼마래요? 1이면은 얘가 x제곱 계수가 1이면은요. 그러면은 요것도 어차피 얘는 다 1차식들이기 때문에 2차항은 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전개했을 때 x제곱 계수가 얼마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a는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따라라라란 2분의 1이었던 거야. 전개하면 다 되고 넘기면은 PS 나온 거야. 끝난 거야. 되게 쉽지. 쉬운데 구조를 봤을 때 그거를 근으로 독해하지 못하면 이제 대입밖에 할 게 없잖아. 그럼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잘 기억하셔야 돼. 혈내근 쪽에서는 괜찮았어? 뭐 물어볼 거 없었어? 오른쪽 있고 아래쪽에 유형 20번에 혈내근 쪽 하나 있는데 괜찮은가요? 괜찮을까? 좋아요. 자, 요 시단계는 잠시 멈춥시다. 일단 프린트 먼저 할게요 한번. 그래서 먼저 빌드업 좀 하시고요.